2016년 5월 10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선입니다. 저는 2021년부터 부동산 투자, 24년부터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실현 수익은 약 3억 원입니다. 이번 주 시황 정리는 짧게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은 그냥 뉴스 몇 개 훑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트럼프의 1기 실제 데이터와 당시 정치 상황까지 같이 복귀하면서 2026년 하반기 주식 시장을 꽤 깊게 전망해 볼 거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관세, 미중 협상, 중동 리스크 같은 단어만 나오면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과거 트럼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데 시장은 인간 욕망의 총집합체여서 항상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아마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가 꽤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하반기 포지션 고민 중이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달성해 주었습니다. 2.3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완전히 불을 쏘았는데요. 지수가 무려 4.51%나 상승한 채로 마감합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주에도 잠을 잤습니다. 가는 놈은 계속 가고 아닌 놈은 계속 아닌 모양새가 수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AMD 어닝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주에 절대적 도화선이었는데요. 2016년 1분기 매출이 10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8%나 상승하였으며 EPS는 시장은 1.25달러를 예상했는데 1.37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57% 급증해 5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CEO인 리사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에이전트가 AI 도입 사이클 전반에서 엄청난 수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MD의 결과는 AI 투자 테마가 GPU 단독 구조에서 서버 CPU, 메모리, 광학 네트워킹 등 전체 컴퓨팅 스택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인텔도 이러한 CPU 르네상스 흐름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양새가 있었죠. 백악관이 이란과 전쟁 종식의 핵 협상 프레임워크를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WTI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급락했고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S&P 500과 나스닥 모두 동반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이란이 미국과의 영내 동맹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면서 협상 기대가 꺾이며 소폭 조정이 왔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었죠. 11만 5천 명 증가로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S&P 500과 나스닥은 금요일 각각 0.84%, 1.7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이라는 2024년 이후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강한 고용 지표는 이미 매파 기조인 FOMC 위원들의 금리 인하 차단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하드웨어 일변도의 랠리에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사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강한 실적을 내며 소프트웨어 섹터가 AI 피해자에서 AI 수혜자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시장이 너무 늦게 캐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파괴되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있고 오히려 AI의 성능 상승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돈을 더 끌어오는 기업이 있을 텐데 시장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의 S&P 500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지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모든 해의 데이터를 4월 종가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4월 이후의 계절성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현재는 주황색 진한 점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8.7%나 오른 상황이고 이런 중간 선거회는 2010년 이후에는 없었다. 저는 지난 시황 영상에서 트럼프 1기는 역사적 사이클을 그냥 무시하고 지갈길 가버렸기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니 5월에 팔아라 라는 월가의 격언을 믿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프 속에서 우리는 2014년과 같은 흐름이 펼쳐지길 바라고 있죠.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이 두 그래프만 아니면 됩니다. 2010년도 꽤나 피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사실 찐고수가 바라는 건 2010년 흐름이죠. 시장 전체가 처맞으면 다들 공포에 떨고 도망가기에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하튼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왜 이렇게 좋냐는 거고 다른 하나는 2018년과 2022년과 같은 상황은 왜 벌어졌는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2018년과 혹은 2022년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보면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자, 일단 현재 상황 짚어볼게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지금 랠리의 버팀목은 AI 캐펙스 7,250억 달러짜리 실적 사이클입니다. 매크로 리스크를 마이크로 어닝이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속되려면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 기대치를 상회해야 하고 이란 협상이 타결되어서 유가가 내려줘야 합니다. 왜 위험한 구조라고 하냐면 부채 때문이에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며 경기도나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맥도날드 실적 보셨나요? 시장은 맥도날드의 앞으로 매출이 물가 상승 때문에 안 좋을 거라 예측하고 있었고 그게 선반영되어서 맥도날드 주가가 꼬라박은 상태죠. 실적 발표에서도 그게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 실적은 하나의 가늠자입니다. 왜냐면 맥도날드는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만큼 장악력이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은 월마트를 찾지 맥도날드를 찾지 않습니다. 미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터지고 내리자니 인플레
신뢰가 살아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연준이 선택한 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동결로 버티면서 이란 협상 타결이나 유가 하락 같은 외부 변수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란 중국과 화해 모드로 가야 해요. 지금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금리 인하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유가 내려야겠죠. 근데 이란에게 고개 숙이는 모양새는 불가능합니다. 정치 인생을 후름라이드 태워서 바닥으로 꽂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필요합니다.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 협상에 중재자로 나서 있는데 이 배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도 이란 전쟁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겪고 있는데 이게 해소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란을 압박하는 대가로 미국에 뭘 얻어낼 수 있느냐? 반도체 규제 완화와 관세 인하를 원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둘 중에 누가 더 얼마나 간절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규제 완화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무조건 화해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해진 미래입니다. 근거는 트럼프 1기 중간선거 해인 2018년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2년 먼저 보고 갈게요. 2022년은 왜 꼬라박았냐? 이유가 간단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페드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시장에 오르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감으로 오는 것인데 2022년은 페드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해입니다. 연초 0.25%에서 연말 4.5%까지 단숨에 올렸습니다. 중간선거 불확실성 해소라는 계절적 효과를 페드 긴축이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의 페드가 2022년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미국 이자만 연 1조 달러입니다. 이거 금리 인상 잘못했다가 정말 경기 침체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빈 워시는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파월과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2018년이겠죠. 2018년처럼 움직여 줄 거냐 아니냐.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4월 말을 기준으로 9월까지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선 중간선거 이후에 더 처박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주가 흐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은 중간선거 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는 표를 잃어버리는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러스트벨트 제조업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에게 중국과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정치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중국을 눌러놔야 미국의 제조업이 살고 이 노동자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협상에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표를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효과가 났어요. 중국의 보복 관세가 농산물에 집중되면서 농촌 공화당 지지 카운티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실제로 그 지역들에서 공화당 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노린 제조표는 지켰는데 농업표를 잃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 직전에 무역전쟁 속도 조절을 하면 양쪽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나갔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9월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같이 시장이 잘 버텨주어 트럼프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협상 주도권 문제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관세를 멈추면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선거 때문에 약해졌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국제정치라는 양육강식 야생의 무대에서 협상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터 나바로와 같은 강경파의 영향력이 절정을 찍었던 때입니다. 문우신 같은 온건파는 5월 협상 이후 힘을 잃었어요. 문우신이 베이징에서 가져온 건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구두 약속이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도 없고 구조개혁 약속도 없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딜이야?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때 피터 나바로가 언론에 나와서 문우신이 중국에 백기를 들었다고 직접 비판했어요. 백악관 내부 인사가 같은 편 장관을 공개 저격했던 거고 그게 미국 내에서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트럼프는 협상에서 약해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데다가 문우신이 베이징에서 양보한 것처럼 비추어지자 트럼프가 한 달 만에 관세 부과로 복귀하면서 문우신의 협상 결과를 사실상 무효화시켜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이 틀렸죠.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줬고 12월엔 시장도 폭락했습니다. 나중에는 트럼프 최측근들이 무역전쟁이 2018년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2026년 현재 그때와 마찬가지로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때를 교훈 삼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에서 극단적인 강경책보다는 딜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지금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우신과 비슷하게 온건파 포지션입니다. 자,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담은 당장 다음 주고요. 포지션 미리 잡을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다면 중국 ETF는 당연하고 엔비디아와 AMD가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확률은 진짜 낮지만 회담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경우라면 ASML은 어쩌면 엔비디아와 AMD보다 더 미친 폭등을 할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게임을 이미 한 번 해봤습니다. 2018년엔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하원을 잃었고 시장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때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히 뉴스만을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장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2018년처럼 끝까지 강경 드라이브를 건다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협상과 완화를 반복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은 공포 속에서 바닥을 만들고 사람들이 아직 의심할 때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는 전쟁 자체보다 딜을 통해 만들어지는 강한 미국 서사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겪었던 미친 상승은 폭락의 전조인 마지막 불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초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늘 사람들이 확신 없이 갈팡질팡할 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는 중국 회담 이슈는 어닝 플레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기회가 왔을 때 몰빵 갈겨야 하는 게 맞지만 어닝 플레이로 몰빵 갈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일은 2007년 6월입니다. 워렌 버핏의 애플 투자는 2016년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나 늦게 투자했지만 10년이나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혁명에 의한 시장 대격변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당연히 신흥 금융부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부자로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또 많은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늘 한 치 앞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계열을 바라보며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하반기 전망이지 당장 다음 주 전망이 아니란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에 앞서서 개처불린 고통이 못 먹은 고통보다 크다는 이 바닥의 차가운 진실에 비추어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은 공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네이선이었습니다.